예, 안녕하세요. 경북비즈니스부 3학년 국제비즈니스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예, 세무 일반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단원 전체 조세의 여러분들 세무일반의 기초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등교개혁 이후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7페이지를 지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7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나오는 대단원 기본 문제라던가 여러분들 중단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넘길 수가 없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단원 전체 마무리 맨 끝 마무리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 잘 해주시고요.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페이지 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단계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납세 의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파워포인트 화면 보시죠. 자, 죄송합니다. 자, 펜으로 할게요. 자,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세 단계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아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죠? 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17페이지 맨 위에 납세 의무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자, 과세 요건은 우리가 공부했었죠? 뭐였습니까? 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과세 표준, 과세 물건, 세율, 그리고 납세 의무자.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들 신고 과세하는 세금이 있었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러한 세금 국세 등은 여러분들 신고를 통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있었고 또 과세관청이 줄칩니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죠.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낼 세금이 얼마이니까 내시오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국세들의 경우, 이런 세금들의 경우 여러분들 과세관청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낼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또는 과세관청이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다라고 부과할 때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과세 요건이 단순하게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될 때는 내가 얼마를 낼지 과세 표준이 얼마일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중에서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나중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납부하면 끝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물론 납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척기간의 만료라던가 소멸시효의 성립이라던가 충당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금을 내는 납세라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117페이지에 그 단계별로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봅시다. 어차피 앞에서 한 얘기 여러분들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제가 추상적이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과세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과 세액이 정해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란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나
자, 소멸 시효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납세 의무 소멸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 표에서는 그냥 넘기기 바랍니다. 그냥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보시면 되고요. 자, 납세 의무 확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세금을 신고할 수가 있고 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즉 신고와 부과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액수와 과세 표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비해서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구체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종이 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납세 의무, 자, 납부의 의무가 소멸된다. 무엇을 통해서 소멸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즉 납세를 통해서, 납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 순서가 나와 있는데 성립 확정 소멸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된 뭐가 충족이 돼야 되니까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과세 요건 4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과세 물건, 세율, 납세 의무자. 이것이 성립되었을 때 나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했죠?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신고 과세의 경우 신고라는 행위, 부가과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에다가 부과 또는 신고라고 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세 의무가 언제 소멸됩니까? 자, 납세 의무 실현은 납부입니다. 뭘 납부하는 거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했습니다. 신고에 이상이 없네. 세금 내세요. 그럼 세금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과세의 경우, 자, 이만큼의 과세 표준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야 될 세액이 요거입니다. 자, 세금 납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것이죠. 자, 옆에 충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18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충당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이 있고, 자, 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부가가치세가 배우겠지만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죠. 근데 내가 낼 세금이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세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속된 말로 또이또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예, 또이또이가 되어서 낼 세금과 받을 세금이 똑같으면은 세금이 0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충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 기간의 만료라는 말, 소멸 시효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제척 기간 볼까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죠.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근데 그 대통령과 행정부가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금을 불과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척 기간이 만료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미실현됨으로써 납세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에 경과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발생했거나 큰 어떤 그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 행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어떤 무슨 외계인이 침공했다던가 아니면 좀비의 창궐로 인해서 이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서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여러분들 어차피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가 무슨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과세 기관이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고 소멸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건데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경우 사실상 여러분들 뭐 그냥 납세 의무가 그런 경우는 잘 없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좀 영성성이 부족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3단계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인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앞에서 어차피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줄을 좀 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납세 의무 성립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추상적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1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다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국세와 지방세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세금들인데 각각의 세금들에 대해서 언제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줄을 좀 치시고요. 여기 기간 단위 조세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금들은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상속세, 증여세, 상속했을 때, 증여했을 때, 뭐 취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득세나 뭐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은 여러분들 뭐 기업을 존속하는 한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뭐 1년이라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단위 조세와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줄칩니다.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때.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세의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서 즉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을 5월 31일 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법인세도 여러분들 1회계 기간이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업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것입니다. 역시 법인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법인세 과세 기간이고 3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기와 2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과세 기간을 잘라서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과세 기간이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과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과세 기간은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과세 기간이 종료될 때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 단위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될 때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겠죠.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증여세는 증여를 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증여세 같은 경우도 증여재산이 취득되었을 때가 증여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취득세도 어떤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라던가 취득세는 아니고 자동차세 같은 비슷한 세금이 있는데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취득할 때가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겠죠.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증권거래에 대한 매매거래가 확정되었을 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가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겠죠. 자, 여기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보시다시피 과세 기준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재산세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재산이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내가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일 날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7월과 9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재산세를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5월 30일 날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2020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2020년 6월 2일 날에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은 2020년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해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대한 취득을 5월 달에 6월 1일 이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재산세 취득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부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공시지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종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서 다음에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6월 1일 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해에 과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 제가 뭐라 그랬죠? 납세 의무의 확정. 자, 여러분들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해서는 부가과세 제도에 의해서는 관청에 부과를 하면서 세금 부과를 과세 표준과 세액을 부과하게 되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납세 의무 성립에 비해서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신고 납세 제도와 부가과세 제도 둘 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좀 다르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납세 제도는 납세자의 신고, 주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네, 교과서 18페이지. 자, 부가과세 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즉 부과할 세액과 과세 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고 납세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낼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납세 의무자고, 부가과세는 내가 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고지서에다가 과세 관청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납세 의무의 주체는 과세 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차는 당연히 각각의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자, 부가과세의 경우는 조사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이 상속재산이 얼마인가, 증여재산이 얼마인가, 자,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효력 발생 시기는 그래서 신고 납세의 제도는 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가 효력 발생 시기가 되는 것이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부가과세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도달할 때죠. 우리가 앞에서 송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제가 송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납세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할 때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세자에게 도달했을 때가 부가과세 제도의 납세 의무 효력 발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국세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꼭 좀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증권거래세까지 4가지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가과세 제도는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가과세 제도, 해당 국세의 신고 납세와 부가과세 제도에 구분되는 해당 국세를 꼭 구분해서 알고 계세요. 자,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소멸되는 것이죠. 자,
바로 여러분들 표로 좀 넘어갈게요. 18페이지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소멸되고 충당,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상계된다. 뭐 상계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계라는 것은 서로 없애다는, 서로 여러분들 크로스해서 없애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낼 세금과 받을 세금이 서로 상충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버리는 건 충당된다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충당을 한 이후에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은 납부라는 절차를 통해서 완전히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야 되겠죠. 자, 그 부과의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는 실현되는 것이고 미실현되는 사례가 세 가지 있는데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과의 취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의 권리 구제 제도 같은 것이 있었죠. 뭐 조세 불복 제도도 있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납세 의무자의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부과되었던 세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되게 되었을 때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를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취소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부과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납세 의무가 미실현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무의 실현과 미실현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네요. 예, 좋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과 소멸. 성립 단계, 확정 단계, 소멸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시작이 되고 특히 추상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은 여러분들 부가과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그리고 신고 납세 제도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은 납부를 통해서 소멸이 되지만은 그 밖에 충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실현되어서 소멸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미실현됨으로써 납세 의무도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요 정도입니다. 뭐 길진 않았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등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